굉장히 안타깝죠. 이거 현금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 어떻게 보면 노동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고, 노동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는 다수의 사람들이 앉아서 열심히 살든 말든 모든 평가가 저평가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 가치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전복이 안 되려면 중산층을 키워야 할 텐데, 지금 중산층을 키우는 최고의 방법은 연기금을 키우는 거잖아요. 그럼 연기금 키우려면은 제일 빠른 방법은 주식 수익률을 올려주는 거예요. 그냥 주식회사 대한민국에 한번 베팅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전반적인 저평가니까. 그렇죠. 그거는 뭐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네, 코스피 뭐 지수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매트릭스 투자자문의 곽상준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이런 장세라면은 뭐 주식 투자를 안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큰 손해를, 뭐 상대적인 손해를 보는 거고, 네. 이래나 저래나 어딘가 주식 뭐 투자에 좀 묻어놔야 되는, 이거는 어찌 보면 약간 필수적인 상황이 돼버린 거죠, 지금 같은 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깝죠. 이거 현금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 어떻게 보면 노동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고, 네. 노동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는 다수의 사람들이 열의적 상황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다수의 사람들이 앉아서 열심히 살든 말든 모든 평가가 저평가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 가치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대표적으로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그 경기, 세계 경기가 결코 좋지 않습니다. 그 세계 경기 결코 안 좋은 게 이제 가장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 원유가가 바닥에서 오를 기미가 없어요. 경기가 좋아진다면 원유가는 오르거든요. 네. 근데 문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중국이 신재생을 많이 해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사용량은 느는데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폭발적으로 늘 거란 기대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유가 끊임없이 빠지는 거고요. 공급은 계속되고 있으니까. 네. 반면에 지금 은, 그다음에 알루미늄, 구리 같은 경우 사상 최고치고, 은도 뭐 엄청나게 가격이 올랐고, 알루미늄도 근래 최고치예요. 네. 네, 그래서 이 말인즉슨 경기가 안 좋은데 왜 비철금속 가격이 왜 좋으냐. 물론 이제 구리 가격은 뭐 AI 데이터 센터나 이런 데서 좀 많이 사용하다 이런 것도 있지만, 뭐 은 가격은 굳이 이유가 없거든요. 결국은 이거는 돈 가치가 막 떨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네. 요즘에 이제 계속 보면 재미난 게 코인 시장이 흔들면서 연자재 가격이 더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는 저는 이거는 그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나올 건데요. 제가 현장에 있으면서 느끼는 바는 트레이딩 세력들이 두 가지를 엄청나게 하고 있다. 하나는 레버리지를 엄청나게 쓰고 있고, 네. 하나는 정말로 AI를 돌리고 있다. 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부채는 예전에 썼어요. 근데 자기 영역이 있었거든요. 주식이면 주식, 채권이면 채권, 예를 들어 부동산이면 부동산, 이렇게 분야가 있었는데요. 이게 AI 알고리즘을 따라한다면 어차피 얘네는 무슨 자산인지 자산의 성격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없습니다. 가격 흐름에만 배팅을 하는 거니까. 네.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거기다 투자를 왕창 하는 거죠. 그런데 종목을 가리지 않아. 그래서 이번에 나타난 아주 희한한 현상 중에 하나가 한쪽에서 무너지니까 다른 쪽까지 움직이더라. 사실 코인 시장은, 금융 시장에서는 규모도 작고 이쪽이 오르든 내리든 다른 쪽 시장은 아무 상관관계가 없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번에 상관관계가 만들어지거든요. 도대체 왜지?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다양한 곳에 투자하는 알고리즘이 짜져 있다. 그리고 레버리지의 주체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거는 국채다. 네. 국채를 먼저 사서 그걸 담보로 돈을 빌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한다는 거죠. 예. 그런 식의 방법이 지금 아주 일반화되어 있는 걸로 추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서 마진콜 비슷한 게 나오면 이걸 빨리 메꿔야 되니까 급하게 다른 곳에 돈을 찾아서 넣는 거예요. 최근에 실적이 어마무시하게 좋아질 거라고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어마무시하게 팔았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하루에 3주씩 2조 몇천억씩 팔다가 또 갑자기 사요. 몇천억씩. 이해가 되십니까? 소위 말해 이제 급전이 필요했다, 이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급전이 필요해서 잘 팔리는 주식 빨리 팔고 나간 거고, 네. 이 파는 주체는 쉽게 얘기하면 트레이딩, 고빈도 트레이딩하는 알고리즘 세력이고, 사는 애들은 그냥 반도체 좋아서 좋게 보고 사는, 그냥 소위 말하는 우리 표현으로 롱머니, 롱머니들이 들어온 거고, 이 주체가 좀 다른 것 같다. 네. 라고 개인적으로는 추정을 하고 있어요. 이런 추정값을 놓고 이렇게 자본시장이 흘러가는 걸 보니까 해석이 되더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해석이 맞는지 틀리는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이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의 목격담이라든가 네. 뭐 경험담이나 이런 것들이 흘러나오면서 확인이 될 건데, 아무리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일반인들이 많이 보시니까 네. 꼭 드리고 싶은 말은 단타로 승부 보려고 하지 마세요. 거대한 AI 데이터 센터와 싸우시는 거예요. 네. 승률 없습니다. 오히려 그 원칙 중심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이 알고리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냥 버핏이 말하는 뭐 이런 네. 그런 투자의 방식들 가치 같은 거 있잖아요. 투자나 뭐 예, 이거. 그게 오히려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개인들은 시간이 있잖아요. 네. 시간으로 이겨야 돼요. 얘네들은 초를
아토세칸으로 나눠서 쓰고 있어요. 저는 이제 그 고객 자산을 운영하다 보니까 거의 뭐 수백 명 이상의 고객들 그 계좌에서 한꺼번에 주문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수백 건 이상의 한 클릭당 수백 건 이상의 거래가 이루어지거든요. 네. 어떤 현상이 이루어지냐면 주식을 잡을 수가 없고 주식을 쉽게 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누군가 내 주문을 읽고 있구나. 네. 그 너무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그냥 자기 거 한 틱 딱 넣는 거는 그건 못 잡아냅니다. 그냥 한 틱이니까. 네. 근데 저희는 한 번에 수백 틱이라고 수백 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나가는데 0. 몇 초 걸리잖아요. 네. 그거 다 알고 있더라고요. 주문을 넣으면 다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알고 그래서 저는 이제는 어떻게 하면 얘네들을 이용해 먹을까 그걸로 생각을 바꿨고 결국 그거는 내가 이런 초빈도 매매하는 애들을 이기는 방법은 나의 느긋한 시간으로 누르는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타로 돈 벌겠다는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뭐 나름 뭐 요즘 뭐 AI 발달했으니까 내가 알고리즘 만들어서 투자를 해서 해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쉽게 얘기하면은 내 몇백만 원짜리 컴퓨터하고 수백억짜리 컴퓨터하고 맞서 싸우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걸 좀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타이밍을 재고 뭐 이런 것들은 이미 뭐 아득한 영역으로 가 있다. 네, 이걸 맞습니다. 내가 지금 개인이 하기에는 쉽지 않다. 네, 네, 그 말은 그건 반대로 이제 일종의 막 순환매가 이제 전 뭐 자산이 막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로 네. 보면 될까요? 네, 그럴 수도 있죠. 지금 실제로 그런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 유동성이 앞으로 이제 돈이 더 많이 풀릴 거라는 거를 믿고 지금 조금 뭐 많이 빠져 있거나 조금 소외돼 있거나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사서 느긋하게 기다리면 네. 그 소위 말하는 AI 머니들이 한 네. 번은 올 것이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예. 그런 타이밍으로 좀 네. 접근하는 게 좋다는 거죠. 예, 그 같이 그럼 쉽게 얘기하면 1초에 저기 뭐랄까 1초에 주먹질을 50번씩 하는 네. 그 AI 복서하고 1초에 두세 번밖에 못하는 나하고 싸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하지 말고 걔들이 지쳐서 나가 떨어질 때 한 번씩 훅을 한 번씩 딱딱 매겨주는 네. 그런 식의 방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뭐 국장 기준으로 봤을 땐 좀 그렇게 좀 뭐랄까 미리 좀 선점해서 들어갈 만한 섹터랄까 뭐 이런 것들은 좀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반도체는 시세가 좀 더 나니까 네. 갖고 계신 분들은 느긋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 먼저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추가 매수는 조금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신규 매수 굳이 다른 것들도 먼저 보라. 다른 거 근데 먼저. 한 50% 내외의 수익률은 남아 있다고 봐요. 네. 네. 그 정도면 충분히 좋은 것 같은데. 예,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네. 않은데 저희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약간 애매해진 거예요. 그게. 잘 모르겠으면은 반도체 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 네네네네. 그 정도. 뭐 괜찮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정책 효과가 있으니까 네. 정 안 되면 이 정책 효과와 관련된 기업을 고르시기 힘들면 ETF 쪽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우리나라 대표 기업 중에 안 오른 업종이 하나 있어요. 자동차가 안 올랐죠. 자동차요. 네. 자동차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상당 부분 해결이 됐어요. 네. 예, 그러니까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정말 웃기는 게 뭐냐면 이 자동차는 로봇하고 엮이는데요. 네. 로봇 관련주들은 폭등을 했어요. 그렇죠. 자동차는 반응을 안 했어요. 예, 오히려 주변이 이제 슬슬 반응하기 가까운 기업들부터 이제 점점 네.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느긋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그런 쪽도 이제는 괜찮다. 네. 한 번은 올 것이다 이쪽도. 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느긋하시면 뭐 좋아질 수 있을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말씀하셨던 전 자사주 많은거나 뭐 배당 관련주,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자동차 이런 쪽에 이제 좀 이거는 조금 길게 보고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러면 저희는 뭐 보통 뭐 1년 이상은 보통 보니까요. 네. 근데 이런 데들이 또 배당 주는 곳들도 있잖아요. 많습니다. 네. 많습니다. 네. 그러면 우선주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우선주도 좋죠. 우선주가 차라리 낫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우선도 좋습니다. 아. 네네네. 전 좋게 봅니다. 어차피 뭐 살 거면 우선주 위주로 사는 것도 네네, 그것도 괜찮습니다. 같이 따라갈 것이다. 네네. 오히려 우선주가 더 각광받을 수도 있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충분히 그럴 거라고 봅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우선주 가격을 상당히 높여서 이것도 방법이죠. 보통주하고 계류율이 엄청나게 높은데 네. 배당은 보통주보다 더 주는 네. 회사가 있다면 관심 가져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우선주들이 좀 계류율이 좀 있더라고요. 있죠. 아무래도. 네. 근데 만약에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되면 계류는 줄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면 그것도 일종의 안전마진 개념으로 봐도 될까요?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시가 배당률이 훨씬 높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살 바에 삼성전자 우를 살까요? 그나마 삼성전자 계류율이 그나마 좀 덜하고 뭐 네. 다른 주 지금 계류율 굉장히 커요. 네. 많습니다. 계류율 큰 게. 그 배당에 대한 게 내년에는 한 번은 오긴 오겠죠. 그래도 이 그럼- 상법 개정도 있고 뭐 주총도 이제 뭐 네. 3월에 막 할 거고 뭐 하니까. 네네. 이미 올해 한번 이미 시세가 한번 붙긴 했지만 아직도 저는 그거 시가 배당률로 계산하거든요. 네. 시가 배당률이 아직 나쁘지 않으면 그건 여전히 살아있다고
보고 있어요. 코스피 쪽에 대해서는 관심 많은데 코스닥은 뭐 아직 좀 덜 오르고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전반적인 어떤 코스피, 코스닥 이렇게 구분을 나눈다면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코스닥은 이제 너무 안 좋으니까 뭐 부흥 정책 뭐 이렇게 나온다 해서 주가들은 많이 올랐는데 코스닥이 사실은 한국은 좀 재미난 게요. 제일 큰 주식들이 제일 싸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영업이익 100조 할 수 있다. 네. 지금 시가총액 600조니까 영업이익 대비 6배대예요. 진짜 싼 거죠. 네. 네, 그러니까 한국은 대표 기업들이 싸요. 굳이 그거 놔두고 왜 다른 거 살 필요가 그러니까 없다. 코스닥 기업이 싸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는 코스닥은 이제 대우각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꾸 뭐 펀드가 더 들어오게 만들어 달라, 국민연금이 더 사달게 해달라 이거 말고 시장 정화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시장 정화가 우선이에요. 일단 끝없는 물타기 상장 좀 막아주시고. 그러니까 과거보다 시가총액이 제가 계산을 좀 안 해봤는데 아마도 2000년보다 시가총액이 훨씬 늘어났을걸요. 근데 지수는요. 그때 2,900이었어요. 네. 3분의 1이에요. 네.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수가 떨어졌는데 시가총액이 왜 늘죠? 종목만 계속 만들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정화 장치가 필요해요. 이거는 아니 그 뭐랄까 저는 이거를 거래소 코스닥 이런 시장을 그 시장 자체로 보거든요. 즉 네. 백화점 같은 걸로 봐요. 백화점 안 되면 맨날 불량품만 팔면 그 백화점 가겠습니까? 안 가죠. 그러니까 제품을 좋게 만들어주고 사람들 보고 들어오라고 얘기해야지. 아 우리 너무 싸니까 빨리 들어와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제품을 판매하는 곳이 도와달라고 무슨 자선단체 구걸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부터 본격적인 뭐 상법 개정의 효과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아직은 뭐 다 나온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일본처럼 이렇게 밸류업 그런 개념이 내년에 본격적으로 좀 작용을 할 것이다. 뭐 이렇게 네. 봐도 되겠죠. 왜냐하면 상법 개정이라는 거는 뭐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한테 확인될 겁니다. 법을 개정했잖아요. 네. 법이 효과가 언제 발휘될까요? 법이 집행될 때잖아요. 하나가 집행될 때가 주주총회입니다. 네. 주주총회에서 뭐 예를 들어 집중투표제라든가 이런 상법 개정이 있었죠. 그래서 그 집중투표제를 통해서 이사가 바뀌었어. 그럼 상법 개정이 효과를 발휘한 거죠. 네. 그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그 이슈가 되는 문제를 갖고 대주주와 소액주주들이 소송을 해. 그럼 법원이 판정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법원이 판정을 해줄 때 그동안에는 계속 산업 세력한테 유리한 판정을 해주었어요. 근데 이제 자본 세력들한테도 동등한 수준의 판정을 해줄 수 있을 것이냐. 이게 핵심입니다. 요거가 한 건 터지면은요. 네. 저는 외국인들 자금도 꽤 많이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한국에 매력적인 기업들이 많아요. 아니 왜 한국이 대만보다 못해야 되냐고요. 그렇죠. 뭐 우리가 나쁠 것도 없는데. 아, 물론 TSMC 대단한 회사죠. 엄청난 회사인 걸 인정합니다만 우리나라는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고요. 조선도 잘하고 자동차도 잘하고 중후장대 산업 잘하는 게 너무 많죠. 조선도 잘하고 네. 할 줄 아는 게 너무 요 사이즈에 이렇게 좋은 거를 많이 할 수 있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중국의 부상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럽게 여기잖아요. 어디 저기 뭐 아프리카나 어느 나라가 중국 부상한다고 부담스럽게 여길까요? 어차피 안 되니까. 네, 차이가 아니 어떻게 하면 도움이나 한번 받아볼까? 네. 이 입장이지 중국한테 우리는 중국의 부상 때문에 우리가 눌리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산업적으로 보면 글로벌 대국 수준이에요. 네. 근데 왜 주가는 이 모양이냐고. 예, 그게 이제 그만큼 개인 주주들이 수탈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당하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국에는 기회가 여전히 많고 그 상법 개정은 시간이 갈수록 적용이 되는데 하나는 주주총회 재판. 네. 재판의 판결이 어떻게 나오냐. 이게 정말 중요하고 요거까지 나오면 아마 속도가 더 빨라질 겁니다. 그때까지는 이제 아직 본격적으로 상법 효력을 발휘한 건 아직은 아니다. 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는 그냥 기대감 정도고 이제 실제 현실화가 되면은 이제 본격적인 자금 유입이 좀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은 그냥 소위 말하는 이렇게 그 경기 순환주라고 막 부르는 뭐, 이제 뭐 화학이라든지 뭐 건설 막 지금 아주 안 좋고 뭐 분위기 안 좋은 곳들 이런 곳들도 뭐 내년쯤에는 좀 주가 상승을 좀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실적이 안 좋은 것들. 제가 그 얘기 안 했던 부분인데 건설주들 중에 싼 거 많아요. 그러니까 건설도 지금 다 무너진다고 하지만 살아남은 곳들은 또 그럼요. 괜찮을 지금 수 뭐 있잖아요. 하루에 한 달에 뭐 2,000개가 뭐 폐업을 한다는 둥 네. 어마무시하더라고요. 원래 옛날에도 2000년 IMF 때도 살아남은 자가 더 많이 벌었습니다. 네. 롯데제과가 이렇게 된 것은 혜태제과가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네. 네. 그렇게 보시면 건설업체들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정도 마진 주지 않으면 저희는 못합니다라고 할 거예요. 건설이 영원히 없어지진 않을 테니까 네. 하긴 할 테니까 하는 데는 건설업체한테 적당한 마진을 띄워주지 않고는 착공 자체가 불가능할 겁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 기업들이 어떻게 돈을 벌 건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마진율은 높아질 것이다. 네. 그 경쟁자들이 사라졌으니까. 네,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 근데 이제 이게 어찌 보면 이제 순환주다 보니까 경기를 좀 따라가니까 네.
그게 뭐 내년 안에 안 올 수도 있지 않냐. 그거는 그러니까 굳이 네. 딴 데 갔다가 와도 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들도 하시는 것 같아서. 맞아요. 그건 어쩔 수 없죠. 네. 그거는 바로 뭐, 다음 타임은 아니겠죠.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그건 운빨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그냥 삼성전자 사는 게 낫지 않아? 뭐 이런 얘기들 하실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그거는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 삼성전자는 5만 원대 다 안 좋다 그랬어요. 네. 5만 원대. 근데 사실 5만 원대 잘 사기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벌써 100% 먹었는데 아직도 더 네, 많다고 100%에서 이제 사람들이 관심 갖는 거예요. 건설은 뭐냐면 그때 삼성전자 5만 원대하고 지금 건설 상황은 비슷하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다시 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 눈에 보일 때는 주가 2배 올랐을 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겠죠. 예. 그래서 그 시점은 누구도 장담 못 하겠다. 그렇지만 뭐 장기적으로 한번 묻어둔다 생각하면은 뭐 그 중에 잘 옥석을 골라가지고 사면 네. 나쁘지 않을 수 있다. 네. 결국에 이게 뭐 세 달 안에 승부보자 뭐 이런 게 아니고 뭐 그렇죠. 3년, 5년, 10년을 길게 봐야 되는 거니까. 이제는 뭐 옛날에 부동산 생각하시는 것처럼 주식 투자를 좀 그런 개념으로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돈가치 떨어지는 거는 뭐 막을 수가 없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고. 네. 다들 뭐 버튼 다 눌렀고 그런 전 세계가.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전복이 안 되려면 중산층을 키워야 할 텐데 중산층은 네. 뭘로 키울 거냐? 지금 중산층을 키우는 최고의 방법은 연기금을 키우는 거잖아요. 네. 그럼 연기금 키우려면은 제일 빠른 방법이 주식 수익률을 올려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일본도 그랬고 중국도 그렇고 지금 모든 나라가 주식시장 부양에 팔을 걷고 나선 것은 그 퇴직연금이라든가 연기금 쪽에서의 그 어떤 그 수익률 향상으로 인해서 네. 어떤 져야 되는 복지적 부담을 일부 상쇄하고 싶은 욕망도 그것도 가능한 얘기죠.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쩔 수 없이 약간 필수제의 영역으로 갔다. 따지고 보면 좀 불행한 얘기인 것 같아요. 저는 뭐 운동하시는 분은 운동 열심히 하고 예술하시는 분은 예술 열심히 하고 뭐 연구하시는 분은 연구 열심히 하고 자기 일 열심히 하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거든요. 굳이 그런 분들한테 재무적인 테크를 배워가지고 재무를 해야 돼. 생애 설계를 재무적으로 해야 돼.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 예,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네. 근데 어쩔 수 없는 좀 그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잘 모르겠으면 그냥 코스피 지수 투자 어떻습니까? 괜찮죠. 그것도 나쁘지 않겠죠. 지금 뭐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제가 에 와서 느낀 거는 그거 굉장히 기회 많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5천이 아니라 뭐 7천 만도 얘기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거든요. 네. 왜냐면 이게 지표상으로는 그 정도까지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아까 이제 대표 기업 삼성전자가 이제 한 해만 백조할지 그 다음에는 뭐 꺾일지 안 꺾일지 잘 모르긴 하겠지만 한국의 대표 주식이 내년도 영업이익의 6배 수준에서 거래가 된다? 좀 이상한 거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예,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누가 올라간다니까 진짜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데이터 값으로 따져보세요. 네. 한국 대표 기업이 이익 대비 6배야? 아니 어디 풀빵 장사를 해도 네. 풀빵 풀빵 장사를 해가지고 1년에 1억씩 벌면 물론 나는 노동 제공 안 하고 돈만 제공했다고 치고 풀빵 장사에 1억을 벌었는데 옆에 있는 아저씨가 그 장사 잘 되네 나한테 5억에 팔어 6억에 팔어 하면 파실 거예요. 나한테 그냥 딱딱 현금이 떨어지는데 네. 난 일 안 하고 그렇게 생각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주식회사 대한민국에 한번 베팅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전반적인 전평가니까. 그렇죠. 네, 그거는 뭐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네. 코스피 뭐 지수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뭐 큰 욕심 안 내고 하면은 네. 이것도 뭐 웬만한 수익률 이상은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워낙 또 그 사실은 제가 업계 얘기를 드리면 저가 정확하게 9월 달까지 시장을 초과 수익을 달성했었어요. 네. 10월 달 들어서 하이닉스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오르면서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시장 대비 초과 수익을 달성한 사람들 거의 없어요. 올해 그렇습니다. 이렇게 좋았는데도요. 아니 너무 좋았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히려 코스피 투자하신 분이 위너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코스피 저는 이제 레버리지는 권하진 않습니다만 레버리지 하신 분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지금 엄청난 수익률 딱 한 명 있죠. 하이닉스를 삼성전자도 아니고 하이닉스를 다량으로 갖고 계셨던 분들만 시장 대비 지금 초과 수익을 낸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은 사실 지수 투자나 이런 건 훨씬 더 그 고액이나 좀 많은 비중을 태울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약간 이제 미국식으로 잠깐 넘어가는 분위기가 이제 한국에도 막 생기기 시작했다. 어색하지만 그 길로 가고 있다. 네. 우리한테는 되게 어색하지만 네. 이거에 대해서 좀 믿음이 필요하다. 이게 한두 해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네. 좀 생각하고 좀 베팅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매트릭스 투자자문의 곽상준 대표님 모시고 주식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 이야기 잘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선택하시길 바라면서 저도 대표님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